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419페이지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의 각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호흡사슬을 구성하는 내막 단백질은, 자, 지금부터 잘 봐주기 바랍니다. 1, 2, 3, 4, 5로 명명된 5가지 단백질 효소 복합체로 조합이 됩니다. 자, 이 그림만 봐주세요. 맨 위에 보니까 복합체 1번이 있어요. 2번이 있고요. 3번 사이에 보니까 코엔자임 Q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사이토크롬 C가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체 마지막으로 5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복합체 1번에서는 어떤 반응이 생기나요? 복합체 1번에서는 자, NADH가 NAD로 바뀌면서 H 플러스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자, 근데 그 H 플러스가 빠져나오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중세포막, 이게 세포 내막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H 플러스가 지금 복합체 1번에서 빠져나오는 게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과 아웃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막간 스페이스, 막간 공간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옴으로써 NADH에 있는 H가 빠져나오고 전자가 그 다음에 복합체 2, 코엔자임, 3, 사이토크롬 C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복합체 2는 뭐가 같냐입니까? NADH2가 이 과정을 통해서 FAD로 전환이 되네요. 자, 우리가 석신산에서 피마르산을 만들 때는 FADH2가 만들어졌죠. NADH는 복합체 1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FADH2는 복합체 2를 통해서 이동이 돼요. 근데 복합체 1에서 복합체 1처럼 H 플러스가 막간 사이로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코엔자임 Q로 전달되면서 복합체 3로 전달이 돼요. 근데 복합체 3로 전달되니까 복합체 3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H 플러스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 사이토크롬 C로 간 다음에 사이토크롬 C가 복합체 4로 전자가 전달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역시 이 과정에서도 H 플러스가 막간 공간으로 하나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NADH의 입장으로 봐서는 복합체 1번, 2번, 3번, 4번으로 거칠 때 H 플러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빠져나올 기회가 생기죠. FADH2는 복합체 2를 통해서 쭉 전달되니까 3번, 4번을 거치면서 H 플러스가 막간 공간으로 나올 확률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ADH나 FADH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에 H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겠죠. 자, 증가된 H 플러스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복합체 5번을 통해서 막 사이에 쌓여가 있던 많은 양의 H 플러스가 복합체 5번을 통해서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죠?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차이점이 뭐였어요? NADH는 3번의 기회가 있었고 FADH2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H 플러스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NADH가 FADH2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3분의 1 정도 높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음부터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표시해 있는데 세포질에서 NADH 셔틀. 자, 우리가 이거는 시트르산 회로 말고 그 전 단계에서도 만들어진 NADH는 다시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다시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 내 호흡사슬 과정이 일어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자, 여러분들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 4번을 통해서 전자의 흐름이 쭉 가면서 4번 복합체에서는 그 전자가 어떻게 되죠? 산소와 합쳐져서 물 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막간 사이에 흘러나왔던 H+가 5번 복합체를 통해서 다시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요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봅니다. 자, 다시 복합체 1번과 2번은 각각 전자와 숙신산 산화로 발생한 전자를 막에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지용성 전자 운반체인 코엔자임 Q를 통해서 전달한다. 자, 코엔자임 Q. 그 다음 복합체 3번은 코엔자임 Q 환원체에서 막 사이 이동이 자유로운 용해성 단백질 전자 운반체인 사이토크롬 C 맞었죠? 로 전자 전달을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복합체 4번은 사이토크롬 C의 산화를 촉진시켜서 산소를 물로 발원시키는 과정. 방금 살펴봤어요. 그 다음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양성자 H+죠. 이것을 매트릭스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내보내는 데 사용한다. 이때 내막을 가로지르는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후 양성자 복합체는 H 복합체 5번의 채널을 거쳐서 매트릭스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내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막간 사이에 있는 H+가 감소되는 반응. 이 반응은 마치 그 물레방아가 물이 폭풍 곳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기듯이 NAD의 인산화를 거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흡수성 생산을 촉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세포 균질액의 차응적 원심 분리를 통해서 생리적으로 온전한 마이토콘드리아를 분리해내는 것이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크기가 작고, 또 분리해서 그것을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약간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온전한 마이토콘드리아를 분리해내는 건 지금은 워낙 이제 시설이 기기가 종류 많이 나와서 이게 분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 그림 하나만을 다 이해하면 이 장은 쉽게 넘어가요. 이 장은 복합체 1, 2, 3, 4를 통해서 뭐가 움직이고 요것만 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연결해 갈게요. 1940년대 후반에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입니다. 유진 케네디라고 하는 분과 알버트 레닌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성공해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일렉트론 트랜스포 리액션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The Discovery in 1948년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는 장소더라. 어디에서? 진핵 생물에서.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유진 케네디는 회사에 있다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바이오케미스트리를 가르치게 된 사람이고, 레닌저라고 하는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레닌저 Principle of Biochemistry 보이죠? 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레닌저라는 이분이 처음 집필한 바이오케미스트리 책입니다. 엄청난 두꺼운 책인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 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연속 시리즈로 업데이트해서 이 책이 지금 계속 발간되고 있고 많은 대학에서 이것이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처음 이 책을 접할 때 다들 굉장히 어려워했지만은 지금 이 바이오케미스트리 분야에 아주 고전으로 남아있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어디 찾아보면 옛날에 봤던 책이 있을 건데, 여하튼 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화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를 분리함으로 해서 ATP를 합성할 수 있음을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작용은 다른 전자 운반체가 관여된 박테리아와 고세균 세포에서도 나타난다.
지금 고세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고세균. 우리는 뭐 박테리아, 식물, 뭐 동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박테리아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고세균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진핵식물이 있고 진핵식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동물, 식물 뭐 이런 게 지금 많고 있죠. 그래서 이 고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진핵 그 다음에 세균과 더불어서 생물계의 세 번째 영역을 차지하는 미생물의 한 그룹입니다. 세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원시, 세균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구조가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마치 세균의 구조와처럼 보이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 이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세포질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에는 세포기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전자운반체와 산화적 인산화 효소는 세포 안에 있는 원형질 막에서 과정이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생기는 진핵생물로 넘어오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이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방법이죠. 14-1로 갑니다. 생물학적 산화에서 자유에너지 변화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생물학적 전자전달은 산화 환원 반응, 리독스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길게 표현할 때는 옥시도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일컬는 연속된 반응입니다. 한쪽이 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환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연결된 반응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 나오는 표 14-1은 각 단계에서 관여하는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복잡한 내용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422페이지 전자전달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전달.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호흡사설에서의 전자운반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운반체.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위에 보니까 복합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대로 있어요. 있고 코엔자임 사이토크롬 C 보이는데 이 사이토크롬이 보니까 사이토크롬 C도 있고 B도 있고 C1, A, 뭐 A3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는 또 복합체 1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복합체 1번 보니까 복합체 1번은 NADH, 자, 거기에 NADH가 와서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코엔자임 Q, 환원 효소 이런 말이 있고 복합체 2는 숙신산 코엔자임 Q, 환원 효소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듯이 FADH2 숙신산에서 퓨마르산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니까 철과 황이 있고요. 앞에보다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사이사이에. 코엔자임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체 셀을 보니까 사이토크롬 C, B도 보이고 역시 코엔자임 Q가 관여하고 산화 환원 요소. 환원하다가 이제 산화로 갑니다. 같이 연결되게. 그 다음 복합체 4로 보니까 사이토크롬 C 산화 효소. 환원, 산화, 환원, 산화로 이렇게 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합체 4를 보니까 거기는 사이토크롬이 A, C 같은 게 보이고 철과 구리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림에 있네요. 결국은 이거는 그 옆에 있는 간단한 식입니다. 우리 그동안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라든지 뭐 패티, 애시드, 아미노산에서 결국은 탄소가 빠져나가고 물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NADH나 FAD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시 ATP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산화적 인산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또 한번 또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런 각각의 전자 운반체에 관여하는 것들 하나씩 지금 필요한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423페이지에 플라빈 단백질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미 이제 플라빈 단백질은 여러분이 몇 번 많이 들었죠. 그죠?
FMN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FAD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플라빈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합체 1번, 2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플라빈 단백질은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FMN, FAD, 자 복합체 1번, 2번에 FMN과 FAD가 있죠, 그죠? 지금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체 1번과 2번은 모두 이러한 플라빈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철황 단백질입니다. 철황 단백질. 철황 단백질 보니까 가운데 철황 지금 제가 네모는 밑에 해놨지만은 복합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도 Fe 철황, 그 다음에 2번에서도 3번에서도 이게 다 보이죠, 그죠?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황 단백질은 단백질 내 시스테인 잔여물의 띠올기 SH이죠. 그 앞에 이제 SH는 황이죠, 그죠? 황과 결합된 철이 이루어져 있어요. 철. 우리가 이제 황철 만나는 건 이제 좀 햄 구조, 기본이 햄 구조죠. 철이 들어가서 4개의 분자가 만나는 구조, 햄 구조. 그래서 비햄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햄 구조는 이제 그 산소 운반체와 연관된 구조잖아요. 그와 유사하지만은 그와 다르다. 그래서 비햄성 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간단한 철황 배열체는 FES로 표현하고요. 자, 이거는 하나의 철 원자를 중심으로 황을 가지고 있는 장기가 시스테인 장기죠. 시스테인 장기에서 비롯된 4개의 황 원자와 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 보고 계신 이 그림입니다. 자, 맨 위에 보니까 시스테인이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고, 이것들이 철에 각각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요 형태인 Fe4S4, 이건 뭐예요? 철이 4개고 황이 4개라는 거죠. 4개의 철, 4개의 황 화물, 4개의 시스테인 장기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포함한다. 이게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철이 4개의 시스테인 황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그림은 4개의 철이 각각의 황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황과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걸 ABC에서 처음에 1개, 2개, 4개로 가는 단계를 다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참고로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클러스터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의 중심에서 철은 FE가 환원형이 있죠. 이것이 이제 FE 플러스 3 산화 상태로 서로 오가는 전자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약간 플렉시블한 단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철황 클러스터는 그 사이에 포함된 철의 표준 환원전이 아주 어려운데요. 클러스터 종류와 철이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에 의한 미세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앞에 내용 생각하더라도 하여튼 복합체 1, 2, 3 여기에는 철황 클러스터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철황 단백질로 이름을 붙입니다. 왜 철황 단백질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철과 황의 결합된 형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라고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코엔자임 Q로 갑니다. 코엔자임 Q, 보조요소 Q죠. 이거는 지형성이 큰 세포 호흡의 전자 운반체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포유류 세포에서 한 10개, 세균에서 6개의 이소프렌소 단위에 연결된 벤조키논 구조로 되어 있다. 말이 좀 어렵죠. 밑에 보면은 그 육각형으로 나와 있는 각각의 탄소에 또 탄소가 4개 붙어 있고, 하나는 2개는 산소가 붙어 있죠. 그걸 벤조키논 구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 그 부분이 이소프렌소 단위 되어 있죠. 간단해 보이지만은, 오른쪽 보니까 갈로이로 갈라놓고 이게 몇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번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번 반복.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방금 이야기한 이소프렌소 단위,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10회 반복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펼쳐놓은 그림이 화살표로 표시한 아래쪽 그림입니다.
쭉 펼쳐진 부분을 이소프렌 단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물질은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견이 되며 그 다음에 종종 유비퀴논이라고 불립니다. 왜? 모든 세포에 다 이렇게 존재한다, 유비쿼터스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코엔자임 Q 또는 단순히 그냥 Q라고 명칭을 사용한다 되어 있네요. 이런 이소프렌 소 단위의 자, 보니까 펼쳐놓으니까 사실 굉장히 길죠. 이게 비극성 꼴입니다. 비극성 꼴이로 인해서 이 분자는 소수성 성질을 지닙니다. 소수성 성질을.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왜?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수성. 친수성 통과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코엔자임 Q의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은 플라빈, 아까 플라빈은 종류가 두 가지였어요. FMN과 FAD였죠. 처럼 안정한 세미퀴논 중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세미퀴논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세미퀴논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림 보니까 왼쪽 아래 있죠?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것들, H 플러스가 와서 붙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세미퀴논 형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체를 통해서 한 번에 전자 한 개에 의해서 진행이 되며, 따라서 두 개의 전자 운반체인 NADH와 뒤에 나오는 단일 전자 운반체인 사이토크롬 C 또는 다른 매개체로 작용한다. 이 매개체가 작용한다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전자 전달을 하는 중간체로서 작동한다. 근데 이것들이 이소프렌 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소프렌 소 단위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코엔자임 Q는 오른쪽,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새콤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박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사이토크롬 C로 갑니다. 사이토크롬으로 갑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았다 그랬어요. 빨간색 또는 갈색 햄을 지닌 단백질입니다. 특정 가시광성의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밑에 있는 사이토크롬 C 하기 전에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코엔자임 Q 이거 많이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이게 드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사실 코엔자임 Q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항산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심장 기능 향상이라든지, NO를 또 생성을 약간 늘려서 혈액순환을 좀 잘해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펌핑 기능을 균열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성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식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신다면 굳이 이런 걸 먹을 필요는 없겠죠. 준비한 슬라이드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사이토크롬 C,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따라서 흡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흡강도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표적인 사이토크롬은 흡강되는 스펙트럼의 파장에 따라서 BCA로 나누네요. BCA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사이토크롬 각각의 독특한 스펙트럼은 햄에 부착한 다양한 작용기와 햄이 단백질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빛이 흡강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 가지 중에서 사이토크롬 B, 이거는 복합체 2와 3에서 발견이 되고, 사이토크롬 C2인가요? 1이네요. 이 복합체 3, A와 A3는 복합체 4, 그 다음 사이토크롬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헤모글로빈과 마이오글로빈과 동일하게 철이 포함된 프로토프로필린, 자, 프로토프로필린은 우리가 햄 구조 배울 때 나오는 거죠. 초창기 구조. 이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철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환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이거 우리가 프로토프로필린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 철이 있고 이것이 이런 프로토프로필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이토크롬 A와 A3는 하나의 겹사슬에 3개의 이소프렌 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봤던 거죠. 여기도 보니까 이소프렌 소 단위 구조를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과 결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소프렌 겹사슬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어요. 425페이지에 두 번째 테라그래프, 사이토크롬 C는 1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다. 또 내막과 연결되어 있지만 막에서 쉽게 또 떨어져 나오기도 한다. 까지에서 사이토크롬 C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노트북에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